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축구 성문패 토토 28회차 MLS 8경기 분석 및 초안픽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MLS 같은 경우에는 잘 나가고 있던 뉴욕 레벌이 이제 토론토에게 뜬금없이 패배하는 등 좀 개인적으로는 좀 감이 아직까지 잡히지 않는 리그인 것 같고요.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경기입니다. 12 에틀류나 대 1위 뉴욕 레벌의 경기고요. 에틀류나는 내슈빌과 2대2 무승부, 뉴욕 레벌은 토론토에게 3대2로 패배를 했습니다. 에틀류나는 멀레이니 선수가 퇴장을 당했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출전하지 못하고요. 3무 2패로 홈에서 3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고 7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뉴욕 레벌은 2승 1무 2패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애틀란타 같은 경우에는 침투하는 모습도 좋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크로스나 세트피스가 좀 가장 위협적인 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뉴잉 레벌 같은 경우에는 제공권도 좋고 전체적으로 이제 공격 쪽에서의 모습이 좋습니다. 하지만 공격에 가담하는 선수가 많기 때문에 수비 숫자가 좀 부족한 모습들, 그러므로 인해서 역습이나 좀 침투에 취약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뉴잉 레벌의 이 역습이나 침투에 약한 모습들, 이런 부분을 애틀란타가 노릴 수는 있겠지만 에틀류나의 최근의 모습들을 좀 보면 침투적인 부분보다는 크로스나 세트피스에서의 더 위협적인 모습이 많기 때문에 뉴잉 레벌 상대로 크게 위협이 될 것 같진 않고요. 또한 애틀란타가 수비적으로 봤을 때도 크로스나 세트피스 때 불안한 장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뉴잉 레벌이 제공권이 좋기 때문에 지난 경기 이제 토론토에게 충격 패배를 당하긴 했었지만 이번 경기 승리로 분위기 반전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홈에서 3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는 애틀란타가 오랜만에 연무를 끊고 좀 패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애틀란타의 단통 패를 예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잉 레벌의 최근의 흐름이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무승부에 대해서 최종픽까지 바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경기입니다. 7위 뉴욕 레드 대 13위 인터마이의 경기고요. 뉴욕 레드는 필라델피아와 1대1 무승부, 인터마이는 몽레알에게 1대0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뉴욕 레드는 2승 2무 1패를 하고 있고요. 인터마이는 5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원정에서 3연패를 하고 있고 5경기째 승리가 없고 7경기째 무승부가 없습니다. 최근에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뉴욕 레드 같은 경우에는 뭐 압박이나 뭐 침투하는 모습들, 크로스 이런 부분들이 좋긴 하지만 경기력이 뭐 좋은 팀은 아니죠. 하지만 일단 상대가 지금 뉴욕 레드가 경기력이 그렇게 좋진 않더라도 상대가 인터마이입니다. 5연패를 하고 있는 마이애미이고 최근에 승리가 없을 정도로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경기력에서도 마투이디나 이제 모건, 이가인 등 좋은 자원들이 있긴 하지만 너무 늙었죠. 그리고 이런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 수비적으로 기동력이 좀 너무 떨어집니다. 압박도 좀 제대로 이루어지진 않고요. 수비가 정말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마이애미의 모습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뉴욕 레드가 마이애미에게 질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욕 레드 사이드로 바라보고 있고요. 다만 마이애미가 수비는 좀 불안하긴 해도 세트피스나 침투 이렇게 좀 한방을 좀 보유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뉴욕 레드의 경기력이 좋다라고 생각되진 않는 부분들, 그리고 수비적으로 세트피스나 침투 선수를 놓치는 부분들이 있는데 마이애미가 이런 부분은 그래도 좀 괜찮은 편이긴 해서 한방은 보유하고 있어서 이변을 만들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경기고요. 배당까지 좀 참고를 해봐야 될 경기지만 연패가 지금 긴 인터마이가 저는 좀 한 번쯤 끊길 타이밍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변이 나온다면 인터마이가 이기기에는 뉴욕 레드보다는 경기력이 앞선다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저는 뉴욕 레드의 단통 무승부 이변으로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경기입니다. 8위 콜런크루 대 6위 뉴욕시티의 경기고요. 콜런크루는 신시내티와 2대2 무승부, 뉴욕시티는 몽레알에게 2대1로 패배를 했습니다. 콜런크루는 애플 선수가 퇴장을 당했었고 1승 3무 1패로 3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뉴욕시티 같은 경우에 3승 2패로 6경기째 무승부가 없습니다. 이 경기 일단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좀 이변을 바라보고 있는 경기고요. 아마도 MLS 특성상 홈팀이 정배당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콜런크루가 정배당을 받겠죠.
저는 이변으로 뉴욕시티 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콜론크루라는 팀 자체가 일단 굉장히 거칩니다. 그래서 지난 경기에서도 그런 모습으로 이제 퇴장자가 나왔었고요. 측면에서의 공격이나 침투하는 모습들이 좋은 편이긴 하지만 수비적으로 봤을 때 압박이 굉장히 고전해서 패스미스도 많습니다. 근데 뉴욕시티가 압박이 좀 좋은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킥력이 좋기 때문에 역습이나 세트피스 그리고 크로스에서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두 팀의 상성적인 모습을 봤었을 때 뉴욕시티가 조금 더 유리한 경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무승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긴 했었지만 뉴욕시티가 최근에 무승부가 없습니다. 또한 콜론크루가 3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연무는 좀 힘들지 않을까. 뉴욕시티 역시 6경기째 무승부가 없기 때문에 승패 방향이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했고요. 승패 방향이라면 저는 이변을 조금 더 상성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 안에서는 이변으로 콜론크루의 단통 패배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번 경기입니다. 필라유니 대 DC 유나이티드의 경기고요. 필라유니는 뉴잉레드와 1대1 무승부, DC 유나는 토론토에게 7대1로 승리를 했습니다. 필라유니는 프리즈 키퍼가 퇴장을 당했었고요. 1승 3무 1패로 홈에서 3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DC 유나 같은 경우엔 3승 1무 1패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 일단 개인적으로는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경기고요. 배당도 필라유니가 정배당을 받을 확률이 높겠죠. 그리고 투표율도 많이 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팀의 순위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최근의 흐름을 봤을 때는 디슈나가 오히려 더 좋습니다. 그리고 뭐 지난 경기 상대가 토론토여서 그런 점도 있겠지만 경기력이 나쁘진 않았어요. 많은 활동량을 보여줬었고 크로스나 역습이 좋았습니다. 일단 필라델피아가 수비적으로 봤을 때는 크로스나 역습에 취약한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디슈나가 좀 노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최근에 두 팀의 흐름이 좀 비슷한 상황이었다면 원래의 두 팀이었다면 필라델피아 쪽을 봤었겠지만 DC 유나이티드의 최근의 흐름이 좋고 반대로 필라델피아의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지우는 방향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초반때는 좀 지우는 쪽으로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고요. 아예 이변을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경기긴 해서 이변으로 DC 유나이티드로 아예 꺾어볼까라고도 생각을 했었지만 꺾지 않는 이유는 필라델피아가 홈에서는 그래도 3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흐름이 일단 DC 유나이티드가 더 좋더라도 필라델피아가 만만한 팀은 아니고 순위적인 차이도 있겠고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 필라델피아의 승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경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경기입니다. 5위 내슈빌 대 12위 시카파이의 경기고요. 내슈빌은 애틀란타와 2대2 무승부, 시카파이는 올랜도에게 3대1로 승리를 했습니다. 내슈빌은 2승 2무 1패를 하고 있고요. 시카파이는 2승 1무 2패로 2연승을 하고 있고 원정에선 5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카고가 2연승을 하고 있다. 이 부분은 조금 놀라운 것 같고요. 지난 경기 올랜도의 나니 선수가 선발은 아니었고 이제 교체로 투입이 되긴 했었지만 어쨌든 선발은 아니었었긴 합니다. 하지만 그런 올랜도 시티 상대로 승리했다라는 점이 좀 놀랍긴 합니다. 하지만 시카고의 수비는 여전히 좋지 않고요. 수비 숫자가 많긴 하지만 뒷공간도 많고 중앙이나 이제 측면에서의 공간도 많죠. 일단 이렇게 수비적으로 단단하지 않은 시카고의 수비를 봤을 때 내슈빌이 결정력은 좋진 않긴 하지만 공격이 좋은 편이고 홈에서 일단은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내슈빌이라는 점을 참고로 해야 될 것 같아서 저는 일단 이 경기는 내슈빌이 좀 우세한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시카고가 상대가 약하지 않으면 라인을 올리지 않는 편이긴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2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좀 자만에 빠져있을 그런 시카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번 경기는 좀 라인을 올리고 다소 공격적인 플레이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슈빌의 수비도 좋은 편은 아니긴 하지만 시카고 역시 결정력이 좋은 편은 아니고요. 수비적인 모습 그리고 공격적인 모습 모두 저는 내슈빌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홈에서의 내슈빌을 조금 더 믿고 내슈빌의 단통 승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경기입니다. 4위 콜로레피 대 11위 세너어스의 경기고요. 콜로레피는 미네소타에게 2대0 승리, 세너어스는 미네소타와 2대1로 비겼습니다. 콜로레피는 3승 1무 1패를 하고 있고요. 세너어스는 2무 3패로 8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이 경기는 일단 쉽게 결정을 했습니다. 미네소타 상대로 보여줬었던 콜로레피의 경기력이 너무 좋았었고요. 공격에서의 중거리는 굉장히 위협적이었었고 측면에서의 모습들 그리고 역습이나 템포도 좋았었고 결정력도 일단 좋습니다. 리드하고 있을 때 무리하지 않으면서 좀 지키는 모습이 굉장히 강한 콜로레피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세너스 같은 경우에는 미네소타와 비기긴 했지만
일단은 상대의 실수로 인한 선제골로 경기를 좀 쉽게 풀어나갔었고요. 이런 그 상대의 결정력이 좋지 않았습니다. 일단 불안한 수비는 콜로레피의 공격력을 막기에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콜로레피가 수비적으로 많이 불안한 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세누어스도 압박이나 역습이 준수하긴 하지만 득점이 일단 어려워 보이고요. 혹여나 득점을 이변으로 만들어내더라도 더 많은 실점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콜로레피의 단통승 예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경기입니다. 5위 LAFC 대 6위 레알솔트의 경기고요. LAFC는 오스틴에게 2대 0으로 승리를 했고요. 레알솔트는 밴쿠버에게 4대 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LAFC는 이제 3승 1무 1패로 2연승을 하고 있고, 레알솔트 같은 경우에는 2승 1무 2패를 하고 있습니다. 두 팀 다 분위기가 나쁘진 않지만 LA가 최근에 기세는 굉장히 좋습니다. 측면에서의 공격이 최근에 굉장히 좋죠. 김문환도 그렇고요. 카를로스 벨라도 그렇고요. 그런 LAFC라서 지난번처럼 측면에 공간이 많았었던 솔트레이크가 두 팀의 맞대결이 최근에 있었었죠. 그래서 솔트레이크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LAFC도 수비가 단단한 편은 아니고 측면이나 이제 뭐 침투 선수를 놓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LAFC가 오버래핑을 좀 많이 가져가는 팀이기 때문에 공격에 가담하는 그런 측면에서의 이 사이드백 자원들이 그것이 이제 득점으로 연결이 된다면 굉장히 좋은 찬스가 되겠지만 그것이 끊기고 역습으로 나아갔을 때는 측면에 대한 공간들이 많습니다. 솔트레이크가 공격력이 나쁜 팀은 아니라서 LFC가 선제골을 넣게 되면 무난하게 승리할 경기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득점을 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공격력이 나쁘지 않은 솔트레이크가 본인들의 장점인 역습이나 측면에서의 크로스 공격을 좀 활용을 해서 이변이 나올 수도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승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긴 했었는데, 일단 두 팀의 경기 스타일을 봤었을 때 무승부보다는 승패 방향이 더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초안에서는 승패 투픽으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경기입니다. 포틀팀버 대 댈러스의 경기고요. 포틀랜드는 오스틴에게 4대1 패배, 댈러스는 LA 갤럭시에게 3대1로 패배를 했습니다. 포틀랜드는 1승 1무 3패로 2연패를 하고 있고요. 댈러스는 1승 2무 2패로 원정에서 5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두 팀 다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이 경기 역시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경기고요. 이 경기는 3등분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투표를 해서. 그리고 배당도 두 팀이 비슷하게 받을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홈팀인 포틀랜드가 정배당을 받긴 하겠지만 지난 경기에서의 포틀랜드의 수비는 너무 엉망이었었고요. 미드진이 일단 수비 가담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뭐 그냥 대충 뛰었다라고 느낌이 들 정도로 수비 가담이 거의 없었고요. 제공권에서도 불안한 모습이 많았습니다. 공격에서도 침투나 이제 세트피스에서의 모습들을 제외하면 특별한 모습을 못 보여줬었고요. 댈러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댈러스가 만약에 상대팀이 포틀랜드가 댈러스가 아니었다면, 잘하는 팀이었다면 포틀랜드의 패로 가져갔을 것 같은데, 일단 상대가 댈러스고요. 댈러스는 일단은 공격에서의 모습이 나쁜 팀은 아니지만 노리치가 생각이 날 정도로 많은 선수진들이 공격에 가담합니다. 닭공 스타일이고요. 수비 숫자가 부족한 모습이 너무 많습니다. 포틀랜드도 수비에서의 불안한 모습이나 댈러스 역시 수비 숫자가 좀 적은 모습들을 보면 두 팀 다 수비가 좋지 않고 공격 역시 좋지 않죠. 두 팀의 모습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누가 우위라는 생각이 들진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경기는 무승부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기고요. 두 팀 다 무승부의 결과가 나왔을 때 나쁜 결과는 아니겠죠. 그래서 초안에서는 포틀랜드의 단통 무승부를 예측을 하고 있고요. 댈러스가 원정에서의 연패가 길 정도로 원정에서의 좋지 않은 모습을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포틀랜드가 조금 더 유리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좀 지속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될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초안에서는 단통 무승부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제 K리그 2 2경기와 J리그 4경기까지 해서 총 14경기에 대한 공유를 모두 마쳤고요. 1번 경기부터 픽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은 시미즈의 패배, 2번은 후쿠오카의 승, 3번은 세레스 오사카의 무패 투픽, 4번은 사간도스의 승무패로 지었고요. 5번은 전남의 단통승, 6번은 부산의 단통 무승부, 7번은 애틀란타의 단통 패배, 8번은 뉴욕레드의 단통 무승부, 9번은 콜론쿠르의 단통 패배,
10번은 이제 필라유니의 승무패로 지었고요. 11번은 내슈빌의 단통승, 12번은 콜로레피의 단통승, 13번은 LAFC의 승패 투픽, 마지막 14번은 포틀팀버의 이제 단통 무승부, 이렇게 가져가 봤습니다. 저는 금요일 오전에 최종픽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